이번 시간에 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요. 자주 먹는 이 음식에 마약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심각한 마약 물질이 숨어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자폐증뿐만 아니라 오늘 호르몬성 암이나 모든 병의 이 원인은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도움을 얻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서 또는 요새 영양의학적인 강의를 좀 들으시면 우유나 우유 유제품 또 치즈를 이제 흰빵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궤양성 질환이나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자폐증이 있는 친구들을 볼 때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갑상선 질환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해 보셨지만 칵 하고 가래가 막 쌓여서 말을 할 때 가래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원인이 우유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에 우유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노만 워커 박사님이 평생을 우유를 연구하면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은 무조건 띠록신, 요드에 의해서만 저하와 항진을 구별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갑상선 질환의 근간에도 우유 유제품과 같은 이 단백질이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논문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2017년에 보고한 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된 19개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자폐증을 위한 음식으로 글루텐과 케이신을 제거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글루텐은 주로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자다가도 국수하면 뻘떡뻘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국수가 이 쫄깃쫄깃한 것이 바로 이 글루텐 성분이고 빵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콩고기를 만들어 드릴 때도 글루텐이 들어가면 고기의 식감을 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글루텐을 제어한, 그래서 요새 빵이나 국수에 글루텐 프리가 많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는데 글루텐이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글루텐과 케이신을 제거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논문들이 이제 쭉쭉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폐증을 치료하는 치료 전략에 왜 글루텐과 케이신을 제거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문들을 보면 우유를 제거하고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자폐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발표한 논문들이 지금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산 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정어리, 생선들 또는 우유, 계란 이런 이 동물성 단백질에 계속 드시다 보면 이 단백뇨로 소변으로 단백뇨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뇨에 대한 펩타이드 스파이크를 좀 보실 건데요. 너무나 이거 재밌는 연구예요. 1986년 존경받는 이 노르웨이 학자들이 한 특이한 현상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자폐 아동들의 소변과 정상 아동의 소변을 비교해서 검사한 이 논문들을 보면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폐아와 정상 아동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이제 뭔가를 발견하면 분명히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었죠. 네. 정상세포에는 없는 녹색. 연두색 물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하는 것처럼 정상아와 자폐아의 소변을 비교 검사하면 차이점이 있다면 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상아와 자폐아의 소변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상아의 소변에는 이 단백질 스펙트로그래프에서 단백질 스파이크의 여부를 보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정상아의 소변에는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여기 보시면 펩타이드의 스파이크를 보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이렇게
안전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파이크인데, 펩타이드는 이 단백질 조각들을 나타내는 스파이크가 정상인은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화하게 흘러갑니다. 비교적 조용하죠. 그래서 정상화의 소변에는 단백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실 때 보면 자폐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성질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조금만 피곤하면 소변에 단백뇨로 거품이 일어나는 거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실제로 거품이 나지 않아도 단백뇨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샘플을 보시면 요게 바로 자폐아동 두 아동의 단백질 스파이크인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전에 정상인의 단백질 스파이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보시면 비교적 아주 온화한 편인데, 자폐아의 스파이크를 보시면 어때요? 단백질 스파이크가 어떻습니까? 요동치죠.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자폐아의 소변은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 스파이크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자폐아의 소변과 여기 두 자폐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게 정상아동의 스파이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상인의 스파이크는 어때요? 비교적 온화한 편인데 두 자폐아의 스파이크는 엄청나게 뛰고 있죠.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변에 나타나는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자폐증의 원인일까? 분명히 차이점이 펩타이드가 자폐증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요, 자폐 아이를 이렇게 이제 케어하시는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우유 유제품, 우유를 먹이면 특별히 이 자폐 증상이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물질의 이 그 자폐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두 가지 단백질, 바로 밀가루 음식, 빵이나 국수, 뭐 이런 그 밀가루에 있는 이 글루텐 성분과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자폐 증세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 증세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 보면 글루텐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땐 굉장히 좋은데 소화가 안 돼서 떼굴떼굴 굴르고 궤양 증세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서부터 음식 알레르기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 루틴한 과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과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펩타이드와 함께 엑솔핀이 소변에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뭔가요? 엔돌핀. 기분이 좋을 때 몸 안에서 마치 마약처럼 기분을 좋게 하는, 몰핀처럼 통증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엔돌핀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 몰핀이라면, 여기 보니까 엑솔핀은 우리 몸 밖에서 만들어진 이 마약과 같은 이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약이에요. 그런데 요 엑솔핀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마약 성분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엑솔핀인데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엑솔핀 펩타이드가 나오는가를 봤더니 이 글루텐이나 카제인 단백질을 먹었을 때 마약 적용을 하는 성분에 이 엑솔핀이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마약인지 한번 보세요. 우유에는 두 종류의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베타카소몰핀이라고 하는 우유 중에 카제인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이 마약이 바로 이 마약성 몰핀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 몰핀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에 이런 마약 물질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중독이 되어 있죠. 마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약입니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약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1리터의 우유에 잠재되어서 방출되는 이 BCM, 베타카소몰핀 7의 이 마약성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리터의 우유에 무려 300에서 4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흰빵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달고 살고 빵에 우유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리터에 300에서 400mg의 이 베타카소몰핀 이 마약이 들어있고, 이 베타카소몰핀은 의학적으로 이것은요 뭐와 상응하냐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 마약 성분과 이 방분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 간식 준다고 맨날 우유 먹이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뭘 제공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우유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카제인 단백질이 사실은 유방암과 난수암, 전립선암, 호르몬성암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유에 있는 이 몰핀은 화학적으로나 생화학적으로나 그리고 면역학적으로나 양리학적으로도 그 성분이 분명한 몰핀인데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중요성은 결여된 사실은 극히 적은 양이지만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제인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이 마약 성분들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있는 이 몰핀과 마약 성분 펩타이드가 엄마와 유아의 유대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유튜브 보면 애기들이요. 아빠가 왔을 때의 반응과 엄마가 왔을 때의 반응이 틀려요. 그래서 막 놀아주는데 아빠가 안아주면 찡찡대.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헤헤 거리고 웃어요. 엄마에게 마약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젖, 소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땡깡을 많이 부려요. 예, 카제인 단백질이 보시면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사람의 젖은 소의 젖보다 총 단백질량과 카제인 단백질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기 보시니까 보베인과 휴먼, 인간과 소의 젖에 있는 그 우유 가운데 있는 이 토탈 프로틴과 토탈 단백질과 카제인 양을 비교해 봤더니 이 소의 젖에서 나오는 카제인 총량은 2.8이고 사람은 0.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탈 프로틴, 총 단백질량도 소의 젖에는 3.5고 사람에겐 0.9밖에 안 돼요. 근데도 많은 분들은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조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 가스데이빗 박사가 내가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먹으라고 조언한 충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많은 이게 장벽에 부딪혀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고민한 게 뭐였냐면, 콜린 캠벨 교수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 중국 역학 연구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그 넓은 지역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유방암의 원인도, 폐암의 원인도,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도, 당뇨병의 원인도, 신장질환의 원인도, 이렇게 자폐아처럼 단백질 스파이크가 다 빠져나가는 원인도 다 봤더니 범인이 누구냐면 영양학에선 단백질이 최고예요. 단백질 빼면 시체예요. 근데 범인이 단백질이었어요. 야, 내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표하면 영양학계에서 이단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영양의학에 눈을 뜬 분들이 이 암 환자를 케어하고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이 단백질 신화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깨트리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한 달 지나서 해독이 되고 대장 청소하고 나면 살이 좀 빠지면 저 그 프로틴 가루 좀 먹어야 될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검사해보면 토탈 프로틴 양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의 젖은 소의 젖보다 토탈 프로틴, 토탈 카제인 양이 이 소보다 훨씬 더 적어요. 다른 동물의 젖과 비교했을 때 카제인의 양이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화학 구조의 배열이 확연히 다릅니다. 모유에는 우유에는 카제인 양의 15배가 적어요. 모유가 우유보다 카제인 양이 15배가 적어요. 그리고 토탈 프로틴 배열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로의 분해도 아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소가 엄마인 줄 알고 자꾸 우유를 어른이 돼서도 계속 먹어서 이 알러지 리액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유의 카제인에는 여러 형태의 이 카조몰핀과 같은 이 마약이 있는데 21가지의 생리학적인 펩타이드가 발견되는데 모유에는 단지 5가지만 발견이 됩니다. 모유에는. 그리고 이 카조몰핀은 1개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유보다 우유 카제인에서 발견된 이 강력한 마약 물질인 카조몰핀이 훨씬 더 강력해요. 이 마약성 이 강도를 지금 비교하는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독성을 나타내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점점 더 이 마약의 강도가 센 겁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센지 볼까요?
요 맨 밑에 까만 선이 뭐냐면 몰핀이에요. 진짜 마약. 독성이 가장 강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뭐냐면요. 마약보다 몰핀 다음 차례가 뭐냐면 우유에 카조몰핀이 강력한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레벨이 글루텐이에요. 예, 빵에 있는, 쿠키에 있는, 밀가루 음식에 있는 글루텐이 우리에게 궤양성을 유발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 강력한 마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유에 이 카조몰핀의 독성이 가장 약해요. 이게 뭘 시사하는지를 여러분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신경 조직을 우유 카조몰핀에 노출시켜 봤더니 모유에 있는 카조몰핀보다 더 진짜 몰핀에 노출된 것처럼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이가 돼버려요. DNA가 돌연 변이가 되면 뭐가 되죠? 암이 되죠. 예, 그래서 유전자가 변이된 에피제닉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암이잖아요. 모든 만성질환이고. 예, 근데 우유 카조몰핀에 노출시켰더니 진짜 몰핀에 노출된 것처럼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에피제닉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빵하고 우유를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였으며, 그래서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전립선암 수치가 이분이 700이 넘었어요. PSA 수치가. 예, PSA 수치가 여기 지금 500이 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립선암 종양 표시자가 4 이상이면 뭐 수술 권고를 받을 만큼 이제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는데, 예, 500, 600, 700 이거는 진짜 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런 적인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 꼬박꼬박 하루에 2잔씩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리고 알러지 증세가 심해가지고 컥컥 가래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노만 워커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분자학적으로 모유 수유가 분유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폐아에게 유제품 분유를 제거해 버렸더니 자폐 증상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유는 송아지에게 이 먹이가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해가 다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브레스트 밀크, 이 우유와 이 포뮬러하고 이렇게 보시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자폐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에는 예, 이 호르몬 음식인 대표적인 우유가 여러분의 이 DNA를 에피제닉 현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하시면서 예, 이 다큐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Casomorphin may play a role in SIDS, an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may play a role in autism.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don't want infants drinking milk from cows. Human breast milk has 2.7 grams of casein per liter, compared to 26 grams per liter for cow's milk. That's practically 10 times more. No wonder it's so addictive.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Casomorphin may play a role in SIDS, an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may play a role in autism.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don't want infants drinking milk from cows. Human breast milk has 2.7 grams of casein per liter, compared to 26 grams per liter for cow's milk. That's practically 10 times more. No wonder it's so addictive. 보시니까 예,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겠죠? 우유에. 예. 그래서 우유의 카조몰핀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를 설명하면서 폴포러스 이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빵을 만들 때도 뭐 계란찜을 할 때도 뭐 모든 요리에 우유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폴 포러스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나 아동 환자를 만납니다. 치즈는 주로 우유를 응고시킨 거죠. 카제인 단백질을 응고시킨 게 치즈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 사모님이 약사이신데 유방암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그 과장님이 가방에서 치즈를 좀 다 뺏어달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뺏기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틀으면서 가방을 열었어요. 같이 들으면서. 그랬는데 진짜 치즈가 한 27장인가 나오더라고요. 예, 치즈를 하루에 한 10장 이상은 드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렌 골드워머 박사님이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적고름이다. 습진이나 여드름, 변비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죠. 위산 역류, 예,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 이거 없애려고, 빈혈 없애려고 여러분 우유 드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유방암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여기 입소하시면서 원장님 여기 그 우유 배달하는 데 있나요? 저 지금 이제 골다공증이 좀 있어서 우유 좀 마시려고 하는데 배달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왜 그르륵거리는지. 자,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우유 단백질이고요. 예, 음식 알레르기가 암을 유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상당히 이 암을 유발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 우유에 있는 이 마약, 카소몰핀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폐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기에게 우유를 마시지 말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들 되게 보면요, 엄마가 이 지금 유방암 환자를 그 임신 중에 이런 패스트푸드, 특별히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아토피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집집마다 뭐 옛날에는 하나 건너서였다라는데 요새는 집집마다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래요. 가족 중에 한둘 이상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해독식을 하니까 막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두드레기처럼 피부에서부터 쫙 다 튀어나와요. 예, 온갖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온몸이 축적이 돼 있어서 그 독소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이제 피부로 지금 막 다 튀어 나오고 있는데, 자, 인간의 모유는 리터당 2.7g의 카제인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리터당 26g의 이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약 10배 이상 되네요. 그죠? 10배 더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중독성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죠? 마약에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유가 왜 그 많은 암 전문가들이 우유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예, 우유를 마시지 말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낫고 나면 그 제인 누구라고 하는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방암에서 회복되면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호르몬성 음식이 호르몬암에 직접적인 이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카소몰핀과 같은 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